오늘 다룰 주제는 바로 중국 경제입니다. 지금 중국을 보면요. 한쪽에서는 곧 무너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곧 세계를 제패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대체 뭐가 맞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은 과연 세계적인 초광대국일까요? 아니면 붕괴 직전의 거인일까요? 미국을 추월할 거라는 예측과 반대로 엄청난 위기에 빠질 거라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서로 다른 분석이 나오는 걸까요? 이럴 때 딱 맞는 비유가 바로 장님 코끼리 만지기입니다.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지고는 이건 기둥이다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아니다, 뱀이다 하잖아요. 지금 중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딱 이렇다는 겁니다. 워낙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다 안다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코끼리의 다리, 코, 귀, 몸통까지 구석구석 다 만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중국이라는 거인의 압도적인 규모부터 시작해서 그 단단해 보이는 기초에 어떤 균열이 있는지, 또 어떤 위기들이 깊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맞이할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눠서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국이 왜 초강대국으로 불리는지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역시 사람이죠. 인구가 무려 14억 명입니다. 최근에 인도한테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이 14억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요. 미국 전체 인구의 4배가 넘어요. 정말 엄청나죠? 이 막대한 인구가 바로 중국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억의 인구가 만들어내는 경제 규모, 즉 GDP는 약 19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경제의 거의 5분의 1, 그러니까 18% 정도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단순히 1위, 2위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격차예요. 1위인 미국과 2위인 중국, 이 둘 말고는 다른 나라들은 아예 보이지도 않죠. 사실상 세계 경제 패권에 두고 미국과 맞붙을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바로 중국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경제는 세계의 공장이라는 별명처럼 생산을 통해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간 수출액이 무려 3조 8천억 달러,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죠.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물건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국의 밝은 면, 그러니까 코끼리의 튼튼한 다리 같은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숫자들 뒤에는 이 초강대국 서사에 강한 의문을 던지는 아주 불안한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그 균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불과 2007년만 해도 14%라는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작년엔 5%로 뚝 떨어졌고 IMF는 곧 3%로 주저앉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 신화 같았던 중국 모델, 그 폭발적인 성장 엔진이 이제 거의 꺼져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경제의 체용계라고 할 수 있는 소비 심리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요. 긍정과 부정을 나누는 기준선이 100인데 한참 못 미치는 90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미래가 너무 불안해서 지갑을 꽁꽁 닫고 있다는 뜻이죠. 이건 내수 경제에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신호는 외부에서 오고 있습니다. 바로 외국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한때 전 세계 돈이 몰려들던 중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가 이제는 보시다시피 거의 제로, 0에 가깝게 추락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은 이제 투자할 곳이 못 된다라고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중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디플레이션이 뭐냐면 물가가 계속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어차피 내일이면 더 싸질 텐데 하면서 소비를 미루게 되고 이건 결국 기업 실적 악화,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을 만듭니다.
현재 중국의 물가 상승률이 바로 그 위험한 경계선인 0%에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바로 일본화, 재패니피케이션입니다.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늪에 빠뜨렸던 그 디플레이션의 망령이 지금 중국 위를 떠돌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안 좋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이런 부정적인 흐름을 만드는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은 뭘까요? 이제부터 그 세 가지 핵심 위기를 하나씩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인구 구조, 부동산, 그리고 미국과의 경쟁, 이 세 가지가 지금 중국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잡고 있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인구 문제부터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위기는 인구 시한 폭탄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이 1.0명이에요. 저출산 고령화의 대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이건 그냥 인구가 좀 준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할 사람, 그리고 물건을 사줄 사람이 아예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러니까 과거 중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던 그 인구 보너스 시대가 완전히 끝나고 이제는 오히려 인구가 경제의 짐이 되는 인구 오너스, 즉 인구 재앙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환점의 한가운데에 지금 중국이 서 있는 거죠. 두 번째 위기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이걸 단순히 시장이 무너지는 위기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건 건설과 빚에 의존하던 낡은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려는 중국 정부의 아주 고통스럽지만 의도된 수술에 가깝습니다. 낡은 엔진을 멈추고 미래를 위한 새 엔진으로 갈아 끼우려는 아주 거대한 시도인 셈이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수술의 증거입니다. 보세요. 건설 투자 비중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반면 기술이나 제조업 같은 설비 투자는 늘고 있죠. 이게 뭘까요? 바로 전기차, 반도체, AI 같은 첨단 미래 산업으로 국가의 자원을 재배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거대한 체질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는 외부에서 온 벽입니다. 바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이죠. 미국의 높은 관세와 첨단 기술 규제는 세계의 공장으로 성장해온 중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수출의 길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큰 손님이었던 미국이 문을 닫아버린 셈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는 거인의 엄청난 규모와 그 기초의 균열, 그리고 세 가지 핵심 위기까지 서로 다른 상반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전문가들은 중국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크게 세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첫째, 일본의 길입니다. 디플레이션과 인구 위기 때문에 끝없는 장기 침체에 빠지는 시나리오고요. 둘째, 소련의 길. 이건 최악의 경우인데 내부의 경제 문제와 외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체제 자체가 붕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패권의 길. 이 모든 위기를 기술 혁신으로 돌파하고 마침내 미국을 넘어서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는 길입니다. 이처럼 지금 중국은 초강대국이 될 엄청난 가능성과 동시에 심각한 붕괴의 위험성을 모두 안고 있는 거대한 역설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상반된 데이터들, 과연 이 거인이 세 갈래 길 중 어떤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